네, 2021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아프간 평화협정 문제와 문재인 386 세력의 만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족공제에 매몰돼 국제정치를 모르고 있는 한심한 세력들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가 나왔죠. 미군이 철수하자 아비 귀환이 된 아프간 카불 공항, 또 그곳에서 출항한 미국 수송기 C-17의 정원에 5배가 넘게 타고 온 아프간 사람들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탈레반의 무장 세력들이 대한민국 육군 전투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동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한민국 육군이 입었던 얼룩무늬 군복, 일명 개구리 전투복이죠. 여기에 계급장도 달려있고 부대 마크도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 이름은 띄었네요. 예, 왜냐? 이름이 붙어 있었으면 이 군복을 내놓은 사람 추적이 가능해서 파는 사람이 띄었겠죠. 우리는 2011년부터 지금 있는 디지털 전투복, 사막복이라고 하죠. 그걸 보급해서 2014년 이후에는 지금 전투복으로 완전히 바꿨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이 꾀오리 전투복을 탈레반에 있는 무장병들이 입고 작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안보포럼 신정호 사무국장은 탈레반이 한국군 전투복으로 복장 통일성을 유지하며 정규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지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죠. 무슬림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한국의 구제 의류 도모상, 우리도 왜 오래된 옷들 아파트에 가보면 헌옷 버리는 통 있죠. 그 불이웃돕기 하는 걸로 아시는데, 불이웃돕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가져가서 해외에 빨아갖고 해외에 제3국에 판매합니다. 그걸 구제 의류 도매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구형 전투복을 많이 갖고 가서 나이지리아 상인이나 파키스탄 보따리 상인한테 팔면 이 양반들이 탈레반에게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긴 되는 모양이에요. 지난 3월 국방부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환경부, 아까 이제 헌옷 투고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불이웃돕기라는 이유로. 근데 사실은 이제 업자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그 다음에 거래하는 플랫폼 업체, 중고 의류 수출 업체 등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좀 막자. 대한민국 전투복이 해외로 나가면 옛날 거라고 하지만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또 악용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중고 거래품 사이트 많죠. 거기에 전투복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고 거래, 우리 과거 전투복 판매하는 거를 막지를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걸 막는 군복 단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을 보면 유사 군복의 판매와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유사 군복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꾀구리 전투복은 유사 전투복이 아니라 정규 전투복입니다. 유사 군복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레반들이 이걸 입고 대한민국 국군처럼 카불에 진주했습니다. 진짜 이거 깨구리 전투복이라도 입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평양으로 전진해서 김정은을 체포해야 되는데, 거꾸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탈레반이라는 말은 학생이란 뜻입니다. 왜 저희들 집안서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교적으로 따르면은 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 그렇게 얘기하는 거, 탈레반이 그런 뜻입니다. 수니파 강경 보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1981년인가요? 79년도인가요? 할 그때쯤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었죠. 그에 맞서 싸웠던 이슬람 교조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주의자들. 이때는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했죠. 근데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 세력이 9.11 테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세력을 누가 숨겨줬나? 바로 아프간의 소련군을 물리쳤던 탈레반 세력이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해 10월 달에 아프간을 공격하는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1일 그 유명한 넵튠 스피어, 넵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스피어, 창이죠. 바다의 신 창, 해신의 창 작전이 감행됩니다. 주체는 누구냐? 우리나라 해군에 가면은 해군 특수전 여단이 있죠. 미군은 여단보다 크니까 그냥 특수전 부대라고 하겠습니다. UDT입니다. UDT인데 이제 해상으로 침투하니까 SEA, 그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니까 Air, 그래서 A가 붙고, 땅으로 들어가니까 Land, 그래서 합쳐서 CL이라 그러죠. 미 해군 특수전 부대 중에 최고가 데브글인데, 데브글의 요원들이 인도양에서 항공모함에서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까운 파키스탄에 숨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큰 집에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전혀 쓰레기가 안 나온답니다. 그럼 사람이 안 살아야 되는데 빨래는 널린답니다. 빨래는 많이 열린답니다. 사람이 사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걸 CIA가 지켜보고 있다가 저기 숨어 있구나 하고 판단하고 해군 특수전 부대인 데브그루를 동원해서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이라고 작전 이름을 붙인 작전을 감행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벌써 10년이 더 지났네요. 미국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제로 다크 30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서 목적을 달성했죠. 그리고 그랬는데 탈레반이 이제 공세를 강화합니다. 강화했지만 오바마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레반한테 우리는 너희랑 각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달에는 오바마가 2016년까지는 미군을 철수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탈레반한테는 권력을 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프간 대통령, 지금 쫓겨나고 있는 아프간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줬어요. 너가 민주정치를 한번 해봐라. 이슬람식으로 하지 말고 터키식으로 세속 정치를 해봐라 하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계속 탈레반은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오바마 정부는 철수를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탈레반 세력을 손을 봐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 유명한 2016년 5월 21일 미국은 드론을 이용해서 트럭을 타고 가던 탈레반 2대 지도자 만수르를 사살합니다. 동영상 보시죠. 오바마가 직접 발표도 했고. 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해 연말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가요? 2016년에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는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2018년에 탈레반도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 평화회담이 열립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2020년 2월 29일 그 도하, UAE의 카타르 수도죠. 도하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있었던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서명식입니다. 미국의 대표는 잘메이 칼리자드. 이 사람 이름 봐서는 아랍계 같네요. 탈레반은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의 대충 약칭은 이렇게 부릅니다. The Agreement for Beginning Peace for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시작하기 위한 협정 정도가 됩니다. 아프간 평화협정이라고 많이 부르고 도하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협정은 우리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시행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두 사람이 서명하는 걸로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자, 이 전투 중인 세력이 전투를 끝내고 평화로 가는 단계는 너무 다양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막 싸우다가 일단은 싸우지 말아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사격 중지, 전투 중지 딱 서로 양국 간 대표끼리 합의합니다. 이걸 영어로 ceasefire, 우리말로는 사격 중지, 전투 중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잘 되면 이어가고 아니면 다시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서 좀 싸우지 말자. 그러면 아미스티스를 하잖아요. 아미스티스. 우리말로는 휴전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는 휴전과 정전을 잘 구별 안 하고 쓰는데, 그러면 이제 전전선에서 일시로 전쟁이, 싸움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이제, 그러면 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조건을 막 만들어요. 협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은 정전을 합니다.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걸, 정전, 싸움을. 그걸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지금 정전협정을 맺고 정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꾸 휴전 그러는데 휴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입니다. 정전협정을 오래 하게 되면 양쪽이, 그냥 우리 자꾸 통일하지 말고 아예 분리돼 살자. 그럼 평화롭지 않니 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개 국가가 되는 거죠. 과거 동서독은 바로 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별개 국가로 됐다가 나중에 통일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피스 어그리먼트나 피스 트리티를 맺는데 꼭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스 어그리먼트하고 피스 트리티가 달라요. 피스 트리티는 그야말로 평화조약. 이건 양쪽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양쪽 국가 대표끼리 하면 피스 어그리먼트, 평화협정입니다. 탈리반하고 미국이 한 건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서명일로부터 135일 이내, 그러니까 만 4개월 약간 보름 정도죠. 미국은 아프간에 있는 20개 기지 가운데 5군데의 기지 주둔 병력을 13,000명에서 절반 조금 안 되는 8,600명으로 감축한다. 일단 미국은 줄인다. 4개월 남짓한 기간을 줄인다. 그리고 14개월 이내에 탈레반 측이 어떻게 평화협정을 이해하는가 지켜보고 나서 잘 지키면 14개월 이내에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한다. 그러면 14개월이 언제냐? 이게 2월 29일에 맺었으니까 올해 5월 1일이 됩니다. 지금 현재 8월 21일이죠. 14개월이 완전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군은 완전 철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탈레반이 미국과의 협상을 잘 지키는 것은 미국이 평가한다 그랬는데 지난 5월 이전까지는 탈레반이 큰 공세를 안 했으니까 잘 지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14개월 지났으니까 탈레반이 약속대로 14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카불이 함락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2016년에 만수르가 드론에 의해서 피격됐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탈레반 세력들은 저랑 거의 동갑이네요. 61년생으로 추정되는 하비 바툴라 아쿤드 자다 이 사람을 탈레반 지도자로 옹립했습니다. 제 3대 지도자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회교율법에 밝은, 그러니까 이란의 코메이니가 바로 회교율법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아주 원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수니파들. 이 장반도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인을 상대로 15년간 교리를 가르친 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에는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이제 아프간을 공격했던,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영국이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의 국경을 임의로 그어줬고, 그게 지금 양국이 국경이 되다 보니까 파키스탄 지역에 아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간이 시끄러우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거기서 무기를 만들어서 아프간 가서 싸우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럽니다. 거기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거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Leader of the Faithful, 믿는 사람들의 리더라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한 번은 바로 주변에서 누가 권총 사격을 암살인지 뭔지 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앉아 있어서 기가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탈리반을 이끌고 있고, 2인자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인데 그가 아까 미국 대표하고 도하에서 평화협정 맺었던 외교 책임자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죠. 그는 굉장히 활발해서 나는 이 거대한 승리에 대해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특히 카빌 주민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공표로 빵빵 때립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창설자인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 물라 무하마드 아쿠부도 있었고,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의 대표인 테러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 등등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탈레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원리주의자고 공격적이고 거친 땅에서 사는 걸 마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프간 철수를 단행한 게 어쨌든 트럼프인데, 오바마가 하겠다고 하다가 못한 걸 했는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미군이 철수하니까 바이든이 무능하다고 공격하는데, 참 대한민국 언론들이 저는 무식하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몸을 닫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기자들 참 너무 무식하고 한국 학자들도 좀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프간 철수를 단행한 트럼프를 제2의 닉슨으로 봅니다. 평화협정도 이제 트럼프가 맺은 거잖아요. 추진한 것도 트럼프고. 미국 국무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 합의하게 되면 미국이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견을 갖고 이제 그때 미 국무부를 움직여서 이렇게 협정을 몇 개 만든 다음에 2월 29일 날 도하에서 맺었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트럼프 정부가 유엔 안보리한테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미국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줘도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10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줍니다. 평화협정 지지한다 결의안을. 굉장히 이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군이 빠졌으니까 이제 아프간에서 대립하고 있는 친미 아프간 정권하고 탈레반이 싸우지 마라. 두 세력도 평화협정을 맺어라 하고 국무부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정부하고 탈레반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 아프간 대통령이 좀 찌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려면 적대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되니까 남북도 휴전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방공포로, 그 다음에 우리 포로 석방받잖아요. 석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 가니 대통령이죠. 탈레반 포로 석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3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안까지 나온 바로 그 다음날 이 가니 대통령은 이제 눈치를 보고는 탈레반 수강자 5,000명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그게 아니야, 전격적으로 다 석방해 하면서 서로 대립으로 가는 거죠. 이 무렵에 이 가니 대통령은 거기도 뭐 몇 년마다 선거를 하는 모양인데 선거가 엉터리가 됐는지 그의 정적인 압둘라네. 이름이 똑같네. 압둘라 최고 행정관이 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갖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취임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프간 정부는 일시단계를 하지 못했고 탈레반 세력은 만수르가 사살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딸 뭉쳐 있었던 거죠. 엄청난 차이죠.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어떤 위기고 김정은 정권이 어떤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결정해 놓고 그 14개월 원칙대로 돼서 철군날 시점이 된 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수하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미국을 제2의 사이공을 만들었다고 비난합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죠. 약속한 대로 한 건데. 이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이나 뭐 휴전협정, 정전협정 뭐 이걸 맺었으면은 그걸 또 미국과 유엔이 보증해 줬겠죠. 그러면 아프간은 대한민국, 북한처럼 분단국가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그약적으로 살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14개월이 지난 지금 17개월이라는 지난 탈레반 공격을 받아갖고 지금 함락당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미국은 하려고 했던 철수를 지금 한 거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요, 중앙아시아 문제는 별로 개입 안 해요. 왜? 이익이 없고. 이때는 오사마 벤 라덴이 거기에서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개입한 거지. 미국이 전 세계 문제 다 개입하는 것 같죠? 개입 안 합니다. 지금 소말리아 사태, 이디오피아 문제, 무가디슈 이런 문제에 개입 안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청해부대도 오라 그래서 뭐 느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문제에도 별로 개입 안 해요. 터키나 그리스까지만 방어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기합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서유럽하고 한반도, 대만,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일어난 범죄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세이프티, 안전을 위협하니까 뭐 쿠바 사태라든지 이런 걸 개입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했지만은 사실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세안 국가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쪽 나라에 좀 가서 이렇게 봤지만은 참 그 사람들은 글쎄요 왔다 갔다 하더만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딱 들어야만 동맹이 될 수 있는데 안 들어요. 이때는 중국, 이때는 미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너무 설치니까 친미로 가 있지 또 세상 바뀌면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기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베트남을 식민지로 갖고 있던 프랑스가 디엠비엠프 전투에 상복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프랑스 대신 연합국 대표로 내가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통킹망 사건 일으켜서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미국이 발목을 잡혔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미국 편을 안 들어줘요. 아프간 정부군들이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줬으면 탈레반이 못 크죠. 근데 베트남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닉슨이 그걸 결정한 거죠. 닉슨이 굉장히 중국 전문가고 동남아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이 그전 선거에서 케네디랑 붙을 때도 계속 그걸 주장했었는데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실행합니다. 닉슨이 이 국제정치 감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접근해요. 그래서 주계 장막을 걷어갖고 북경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나죠. 그때 활약한 사람이 키신저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공산주의 세력은 자기 세력을 확장할 때 하나의 공산국가가 공격을 해서 다른 나라를 먹어서 공산국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지하 조직이 나와서 공상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둘이 합병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늘 소련, 러시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덩어리가 크니까 둘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을 너희는 자꾸 노선을 바꾼다. 수정주의를 비난하고 소련 공산당은 너희들은 참 답답하다. 교조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다툽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수리강에 조그만 여의도 같은 섬이 있는데 그 섬 하나를 놓고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중국말로는 진보도라고 하는 섬인데 보니까 이제 미국이 보니까 두 나라도 절대 이념으로 같이 못 가는구나 하고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중소를 이간질시키는 게 닉슨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결과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에 레이건 정부하고 아들 부시 정부 때 소련을 무너뜨리고 동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뭐냐? 지금 중국이 바짝바짝하고 미국이 대드니까 중국을 와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해서 중국이 아프간 문제에 개입하게 하고 거기서 여력이 생긴 전력을 가지고 거꾸로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자기 당대에 중국이 와해되면 좋겠지만 다음에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 노선에 반대를 못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걸 미국의 책임방기다 그러는데 글쎄 책임방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프간 정부군하고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사실 아프간에서 친미 정권을 선거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게 하고 니들이 민주정교를 잘 해봐라. 민주주의를 잘하면은 니들 잘 살 수 있다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대통령은 부정부패했고 정적하고 대립을 하고 주민 지지를 못 받은 거죠.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해낸 나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거친 데에서 원리주의로 오로지 무슬림만 따르는 교조주의는 탈레반은 살아남아서 지금 승리를 해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치르고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견디면은 저 강인한 근성으로 우리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에선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력이 월등히 강한 나라가 진 경우가 많아요. 요 나라한테 깨진 송나라, 금나라한테 깨진 송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는 우리 정부를 세웠다고 하지만 이 아프간 정부처럼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그죠? 우리 스스로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인민군이 쳐들어오죠. 소련군 사주를 받고. 그러한 인민군과 소련에 대해서 이런 만큼 말을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고 심각한 문제죠. 그때 미국이 와서 싸워줬습니다. 3년 동안. 아프간은 미국이 가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긴 했지만 18년 동안 싸워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확실한 나라꼴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G7 국가 수준이 됐습니다. 그들이 독재를 했든 뭐 했든 간에. 이러한 발전은 2차 대전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서독, 일본이 이런 발전보다 훨씬 괄목한 겁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들 나라 수준에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전쟁 전에는 얘네보다 훨씬 못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요. 그게 트리티가 될지 어그리먼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국한테 대해서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맺으라고 자꾸 권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조약 맺고 주한미군 빼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빼내지 않을 걸 가능성이 높지만 빼내면 어떡할 겁니까? 확 줄이면. 그럼 북한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 문재인 정권의 386, 똥86, 주사파 얼마나 많습니까?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자들이 탈핵 정책 펼치고 민족 공조 외치고 6.15 선언하고 지금 충북 간수탄 사건 같은 애들하고 내통하고 있고 윤미향 국회의원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석기 세력 살려주자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꾸 해서 어떤 침공정부를 만들어요. 다음 대선에서. 만들어갖고 북한하고 하나국가 되겠다. 연방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했던 게 베트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날 딱 베트남 의회에서 북베트남과 통합하자라고 하니까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에서 탱크 부대 내려오고 그걸 바로 풀이 통과시키면서 사이공이 함락되는 거죠. 요거와 유사한 게 서독입니다. 서독의 BND라고 하는 연방정보부는 독일 사람들한테 계속 민주화를 하라고 공작을 해서 라이프치히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촛불혁명은 보수 정권을 때려 부수는 건데 원래 촛불혁명은 공산주의 부수는 혁명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이용하죠. 여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저만 떠들지. 그렇게 해서 서독은 동독 정부를 민주정부 세운 다음에 그쪽 정부의 요구로 합병을 해서 통일을 이룬 거거든요. 그럼 미군이 나가면 우리가 50선배나 경제력이 강하다. 홍현익 씨가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허해지고 불안해지면 밀립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50세배 경제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미군이 나가면요, 문재인도 핵을 있는 북한 상대로 50세배 아니라 100배 경제력이 강해도 자신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한테 붙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히 봐야 되는 게 아닌 게 미국이 만약 북한하고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 맺고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로 가면 문재인 정권이 당황하고 우리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진핑의 중국이 당황할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브룩스, 약간 흑인이죠.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은 북한을 동맹으로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미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아프간에서 한번 발목 잡히고 여기서 크게 당황합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 편으로 든다면 중국은 휘청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와중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럼 우린 중국하고 손잡나요?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고 우리의 생존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안보 생사는요, 국제정치가 결정합니다. 이건 최근에 뭐 이준석이가 뭔 얘기했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내 정치는 시시해서 좀 큰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제정치 요동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일본한테는 대들어요. 반일 노선을 가는데 일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 이중됩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미국에 졌기 때문에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한 독일하고 일본하고 너무 대립하면 미국이 우리를 때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렵게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비슷하게 하고 북한을 동맹으로 받아들여갖고 우리 힘들게 한 다음에 중국을 붕괴시키고 나약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G7 국가가 아닌. 문재인 정권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치를 우습게 보고 반일부터 함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대전 패전 이후의 일본은 우리의 친구고 그 이전의 대일본 제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6.25 전쟁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적입니다. 이걸 거꾸로 환치해 놓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주사파 386, 똥86들이거든요. 엉터리 국제 정치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계속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줄 알고 그거대로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대로 하기면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흡수 당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게 평화협정 맺자 이런 소리거든요. 이러한 짓을 누가 했느냐? 6.25 전쟁 중에 남로당이 했습니다. 그 자들이 4.3도 일으켰고 여순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도망가서 6.25 전쟁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박헌영을
죽이죠. 남로당을 죽이고 그때 쫄게 될 남로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한의 간첩으로 보내는 걸로 소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남로당이 다 나이 많아 돌아가셨으니까 북파 직접 공장으로 내려보내는데 그것도 효용이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제3국에서 이번에 충북 간첩단처럼 그런 사람들을 제3국에 오라고 해서 만나갖고 간접 필형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간이라 그랬나요? 아프간 대통령 같은 그런 정권을 이끌게 하고 우리가 지원한 민주화 세력이 딸리반이 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간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경제를 키웠고 친미 노선을 확실하게 했고 일본하고 사이를 좋게 해서 경제를 키웠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만용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미국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찍소리 못할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온다운 대한민국은 아프간처럼 갈 수 있어요. 좀 덜 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어 저항을 하니까 쉽게는 안 가겠지만 힘들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만영입니다. 대한민국 만드는데 큰 기여 안 하고 건들건들 지내고 이러거나 하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지금 하고 나서 자신이 없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정치인이 지금도 보이죠. 누구인지 보이죠. 그걸 지역 감정 때문에 자기 사상 때문에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